자, 오늘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부동산 그 전세 갭 투자에 대해서 전세 갭 투자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전세 갭 투자는 어떤 단계를 거치는가입니다. 자, 전세 갭 투자할 때 우리가 조건이 있다 그랬죠? 조건이 여기서 보시면 침체기, 이렇게 침체기에서 올라가서 상승기 이렇게 상승기 갔다가 그 다음 급등기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빠진다 그랬죠. 그래서 전세 갭투자 요때 하는 첫 번째 집 침체기에 하는 전세 갭투자입니다. 침체기에 하는 전세 갭투자는 중요한 것은 이제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해야 됩니다.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해야 되고, 매매 가격은 정체가 된 상태고 전세 가격은 상승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에 전세 가격 상승 때문에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전세 가격 상승 때문에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 그래서 요럴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역전세난을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때 이제 침체기 때 요런 투자가 가능하다. 전세 가격이 워낙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갈 바에는 차라리 집을 사고 말겠다, 이런 느낌이 들 때 바로 첫 번째 전세 갭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급등기나 상승기에도 전세 갭 투자가 가능한데, 집중기와 상승기에는 이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주택 공급이 감소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요때는 위에 것과 다르게, 위에는 전세 가격 상승이 전세 가격 상승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경우였고, 요 경우에는 매매 가격이 상승됐기 때문에 전세 가격을 어떻게 하는 경우, 끌어올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럴 때도 전세갭 투자가 유용하다.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또 요때는 중요한 것이 이제 역전세의 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지 분석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때는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매매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전세난으로 불안한 심리가 상승되기 때문에 요 전세갭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요때는 우리가 급등기와 상승이기 때문에 이때는 갭 메우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갭 메우기 투자는 여기 A 지역 옆에 B 지역이나, 또 전철역으로 보면 여기 B 지역, 여기 C 지역에서 상승기나 급등기는 요 A 지역에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변 지역 B나 C 지역 전평가 지역에서, 웅동이 효과 전평가 지역에서 요 두 번째 전세갭 투자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때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곳이어야 되고요. 또 될 수 있으면 준신축이나 또는 얼마 안 된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급등기와 상승기에 하는 전세 갭 투자였습니다. 세 번째, 항시 투자하는 전세 갭 투자가 있습니다. 얘는 시기와 관련 없이 국지적으로 전세 갭 투자를 하는 건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매매가 대비 퍼센트를 잘 봐야 됩니다. 요 매매가 대비 퍼센트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때는 전세 가격이 높은 곳,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이 높은 곳에 항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공급량입니다. 공급량. 물량이 감소하느냐 하지 않느냐. 얘는 우리 부동산 지인이라고 저 위에 인터넷에 보면 찾아보면 이 지역별 공급량이 다 나오거든요. 얘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대체 가능 지역도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용인이라고 하면, 용인이면 뭐 과천이라든가 이렇게 생활 주변권이 비슷한 지역은 주변의 공급량도 같이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 그쪽 한 곳만 확인해 보면 안 됩니다. 다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이 침체장인지 지금이 상승장인지
꼭 확인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침체장일 때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A급에 들어가야 되겠죠? A급 제일 좋은 똘똘한 한 채에 들어가야 되고요. 상승장일 때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죠? 상승장일 때는 옆에 B급에 들어가야 되겠죠? B급. 그래서 요때는 갭 메우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에서 비규제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침체장은 중심 지역, 상승장은 주변 지역, 이렇게 갭 메우기 투자를 하는 거고요. 상승장이 꽤 진행되었다면 다른 지역을 찾아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별로 상승장이 이렇게 많이 진행되어 있으면 다른 지역을 찾아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웅덩이 효과 활용법입니다. 웅덩이 효과. 자, 웅덩이 효과 활용법은 우리 상승기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웅덩이 효과 신축이 기차역이 있어요. 기차역이 있고 여기 신축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입지가 좋은 곳을 골라야 되겠고요. 두 번째 신축. 이제 신축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이제 어디로 넘어갈까요? 구축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옆에 그 신축보다 더 오르는 구축을 투자하는 방법.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아파트 값이 상승을 했죠. 아파트 값이 상승을 했는데 요 주변 지역을 찾아보는 방법. 요 주변 지역을 찾아보는 웅덩이 효과 방법이 있고요. 요 주변에 강남 아파트가 올랐으면 옆에 있는 지역도 오르겠죠. 그래서 웅덩이 지역 하는 방법. 다음 세 번째는 지역을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상승세가 여기 상승을 했죠. 그럼 옆에 외곽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비규제 지역을 먼저 선점한다든가 호재가 예정된 지역에 있다든가 중요한 것은 제외된 지역을 선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을 선점하고 두 번째 호재가 예정된 지역을 선점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여기 지역 간에도 웅덩이 효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선에 판교, 분당, 수지, 기흥, 광교, 수원은 다 올랐는데 죽전은 그 당시에 항상 상대적인 저평가였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 지역 간에도 웅덩이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저평가 지역을 찾는 게 좋겠죠. 죽전은 예전에 우리 대형 평수 위주로 대형 평수 위주의 아파트가 많아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변 지역이 다 오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죠? 나중에 다시 갭 메우기로 메꿔졌죠. 다시 그 40평, 50평이랑 30평이랑 가격이 똑같았는데 나중에 결국은 메꿔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시기적 투자 전략입니다. 자, 정부는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정부는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도 뭘 받아야 되죠? 취득세 받아야 되겠죠? 취득세 받아야 되고 또 건설업이 잘 되면 국가 GDP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건설업이 잘 되면 국가 GDP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리모델링, 도배, 이사 등 이게 주택 경기가 상당히 중요한 정부 정책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금도 그 주택 정책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부도 사실 집값이 떨어지는 걸 절대 바라지 않아요. 정부도 주택이 떨어지는 걸 절대 바라지 않는데 정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바로 중요한 것은 완만한 상승이겠죠. 완만한 상승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침체기, 회복 준비기, 회복기에는 이제 부양책을 실시합니다. 요때는 좋은 입지에 똘똘한 한 채나 여러 채를 구입해서 수입을 확대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요때는 완화해 줍니다. 요때는 완화해 주니까 요때 이제 여러 채를 구입해서 수익을 확대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상승기와 확산기에는 이제 규제를 시작합니다. 요때는 이제 똘똘한 입지에 한 채로 전환해야 되겠죠. 똘똘한 입지 한 채를 전환하고 또 밑에 갈아타기 전략인 1세대 2주택 전략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급등기와 쇠퇴기에도 똘똘한 한 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세금을 중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똘똘한 한 채는 오를 때는 빠르게 오르고요. 내릴 때는 조금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승률이 똘똘한 한 채가 확실히 높거든요. 어, 그 A 지역은 60%가 오른다 그러면 C 지역은 5%나 20% 안팎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 좋은 입지 똘똘한 한 채는 확실히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거, 정부 전체에 따라서 효과적인 전략인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한 채만 가질 수 없겠죠. 그때 중요한 것이 바로 일시적 2주택 전략입니다. 1세대 2주택 전략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구매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위한 뭡니까? 유예기간이죠. 1세대 2주택은. 사실 이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1세대 2주택 전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중복 2주택을 중복으로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데 조정 지역은 1년, 비조정 지역은 3년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이 세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또 주택을 건설할 때까지 주택 건설할 때까지 3년 걸리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뭐를 안 냅니까? 종부세를 안 내겠죠. 그래서 1세대 2주택 할 때는 이런 것이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원 주의를 양도할 때, 이렇게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정부 정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와 회복기는 부양책이기 때문에 여러 채를 구입해서 수익을 확대한다. 다음, 좋은 입지에 똘똘 한 채를, 어느 지역인지 생각해본다. 다음, 요때는 상승기와 확산기는 똘똘한 한 채로 전환한다. 그리고 세금 중과에 대비한다. 갈아타기는 일시적 2주택 전략이고 기존 주택 플러스 입주권 전략이다. 얘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조합원 주의를 양도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자, 다음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다음 전세 갭 투자 전략은 세 가지다. 침체기와 침체기 중후반에서는 전세 가격 상승에 의해서 매매 가격이 오르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가 침체기고요. 급등기와 상승기에는 매매 가격이 너무 올라서 전세 가격을 끌어올리는 경우입니다. 황시 투자는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이 높을 때 시기와 관계없이 부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입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입지와 바로 공급량. 그래서 대책하는 지역까지 꼭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서 상승장이 꽤 지나치면 다른 지역을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전세계 투자의 세 가지 방법이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갭 벌리기 투자. 자, 갭 벌리기 투자는 첫 번째, 신축에서 구축으로 한다. 다음 세 번째, 상승이 때는 주변 지역을 찾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비규제 지역이나 호재가 예정된 지역을 하라. 마지막 네 번째는 지역 간에도 운동 효과가 존재한다입니다. 자, 오늘은 상승기 시기의 웅덩이 효과와 그리고 상승기 시대의 웅덩이 효과와 전세 갭 투자, 마지막 세 번째 정부 정책에 따른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